지사장, 이 총기 난사범이 머물던 이 30층 방이 공개가 됐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지난 1일 날 총기 난사범 스티븐 패덕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속속들이 지금 내용이 새로운 사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. 만델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이곳입니다. 이 32층에서 루트 91 하베스트라는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는 2만 2천여 명이 모여있는 이 광장에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. 저 장면은 실제 그 스위트룸이라는 큰 호텔 방 장면이군요. 그렇습니다.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. 이 스티븐 패덕이라는 총기 난사범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드디어 그 실체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. 먼저 보시면 32층에 있는 방의 모습인데요.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. 32층에 이 스위트룸에 스티븐 패덕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. 방 내부의 좀 설계도를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범행 현장, 그러니까 이 32층에 있는 135호실 바로 앞에 입구에 범행 현장 당시의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. 네, 소총의 모습이 보이죠. 바로 방 입구에 AR-15라는 소총의 모습이 보입니다. 입구에서부터 소총이 놓여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총기가 방 내부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자, 그럼 이제 이 화면에는 저 32층 장면인데 유리창을 두 군데 깼잖아요. 그 장면이 보이는군요. 그렇습니다. 그 32층에 있는 스위트룸의 내부의 모습인데 먼저 보시면 이쪽 이 큰 공간, 이 큰 공간이 스위트룸이고요. 이 옆에 문이 하나 나 있습니다. 이 문이 하나 나 있는데 이 스위트룸 옆에 딸려 있는 객실이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방이 하나 더 딸려 있는 스위트룸을 빌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여기에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. 여기 두 군데에서 총기를 쏘지 않았습니까? 이 스위트룸 안에 그리고 일반실 연결되어 있는 이 객실 창문을 통해서 총기를 난사했는데 먼저 새롭게 이 방 안에 무언가가 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. 자, 지금 화면에 나타났죠? 이 방 내부와 이 방 내부 밖에 있는 이 복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방 내부에는 이 카메라가 한 대가 있었고요. 복도에는 두 대의 카메라가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러면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인데 카메라도 그렇고 좀 망치도 보이고 결국 망치를 강화 유리를 깨기 위해서인데 근데 여행 가방을 10개나 들고 올라왔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복도에 있는 카메라는 이 경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설치했던 카메라로 보이고요. 그러니까 경찰이 이미 이 범행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는 이 스티븐 패덕은 이미 자살을 해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. 그리고 망치는 이 호텔이 강화 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호텔 창문을 깨기 위해서 망치까지 준비했고요.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정의 총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총기 23정을 여행용 가방 10개에 담아서 이 방까지 옮겼던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. 자, 이제 미국 경찰 당국도 아주 치밀한 준비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총기 난사가 이게 일반인들이 이게 자동 소총 잘 못 갖게 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장치를 붙였다는 얘기는 뭔가요? 네, 이번에 총기 난사 그렇게 굉장히 많은 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총의 뭔가 장치물을 이 스티븐 패덕이 했던 겁니다. 장치물을 설치를 했던 건데 이 범프 스탁이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. 저 장면에 보이는 저거군요. 그렇습니다. 마치 보면은 자동 소총이죠. 방아쇠를 한번 당기고 있으면 총알이 계속해서 발사될 수 있는 이른바 약간 기관총 형식의 그런 발사가 가능했던 소총을 썼던 겁니다. 자, 그럼 저희가 그 사건 초기에 그 총기가 탕탕이 아니라 평소와 좀 다른 총 소리가 났었거든요. 아마 이런 소리일 것 같은 저희가 소리를 좀 준비했습니다. 네, 지금 계속해서 연사가 되는 그 당시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. 자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반자동 소총이 자동 소총으로 발사가 가능했느냐? 이 범프 스탁이라는 장치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. 이 소총을 보고 계시는데요. 이 개머리판과 이른바 손잡이 이 부분을 일체형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. 자동 연사가 가능하게끔 일체형으로 세트로 이걸 바꿔 끼는 거고요. 여기는 총열 덮개가 보이실 텐데 이 총열 덮개 연사가 가능하게끔 뭔가 어떤 열이나 진동에 버틸 수 있게끔 요 개머리판과 손잡이 일체형 요 세트 그리고 총열 덮개 요것만 갈아 끼면 자동 소총으로
탈바꿈할 수 있었던 거죠. 자,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디테일한 사건 관련된 소식은 들리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결국 여자친구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뭐가 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더 공개되어 있습니까? 네, 이 스티븐 패덕의 동거녀, 네. 여자친구로 알려져 있는 마리로 댄니라는 여성이 있습니다. 지금 필리핀계 호주 국적을 지닌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범행 당일 10월 1일 날 이 스티븐 패덕이 본인의 여자친구인 마릴로 댄니한테 1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한 1억 1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을 송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. 그렇다면 범행 당일 날 왜 스티븐 패덕은 댄니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을까? 그 미스터리를 풀어야 하는데 마침 마릴로 댄니가 미국에 도착을 해서 지금 네. 미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 네.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미국 전역이 몸살을 앓고 몸을 떨고 있습니다. 이런 충격적인 사건 관련해서 일단 사건 초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오늘도 이용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후에 네. 범행 현장 당시의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. 네. 네, 소총의 모습이 보이죠. 바로 방 입구에 AR-15라는 네. 소총의 모습이 보입니다. 입구에서부터 소총이 놓여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총기가 방 내부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자, 그럼 이제 이 화면에는 32층 장면인데 이렇게 유리창을 두 군데 깼잖아요. 그 장면이 보이는군요. 그렇습니다. 그 32층에 있는 스위트룸의 내부의 모습인데 먼저 보시면 이쪽 이 큰 공간, 이 큰 공간이 스위트룸이고요. 이 옆에 문이 하나 나 있습니다. 이 문이 하나 나 있는데 이 스위트룸 옆에 딸려 있는 객실이 하나가 더 있는 네. 겁니다. 그러니까 방이 하나 더 딸려 있는 스위트룸을 빌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여기에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. 여기 두 군데에서 총기를 쏘지 않았습니까? 이 스위트룸 안에 그리고 일반실 연결되어 있는 이 객실 창문을 통해서 총기를 난사했는데 네. 먼저 새롭게 이 방 안에 무언가가 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. 네. 자, 지금 화면에 나타났죠? 자, 그런데 총기 난사가 이게 일반인들이 이게 자동 소총 잘 못 갖게 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장치를 붙였다는 얘기는 뭔가요? 네, 이번에 총기 난사, 그렇게 굉장히 많은 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총에 뭔가 장치물을 이 스티븐 패덕이 했던 겁니다. 장치물을 설치를 했던 건데 이 범프 스탁이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. 장면에 보이는 저거군요. 그렇습니다. 마치 보면은 자동 소총이죠. 방아쇠를 한번 당기고 있으면 총알이 계속해서 발사될 수 있는 이른바 약간 기관총 형식의 그런 발사가 가능했던 소총을 썼던 겁니다. 네. 예. 자, 그럼 저희가 그 사건 초기에 그 총기가 탕탕이 아니라 평소와 좀 다른 총 소리가 났었거든요. 아마 이런 소리일 것 같은 저희가 소리를 좀 준비했습니다. 네, 지금 계속해서 연사가 되는 세상. 이 총기 난사범이 머물던 이 30층 방이 공개가 됐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지난 1일 날 총기 난사범 스티븐 패덕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속속들이 지금 내용이 새로운 사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. 만델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이곳입니다. 이 32층에서 루트 91 하베스트라는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는 22,000여 명이 모여있는 이 광장에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. 저 장면은 실제 그 스위트룸이라는 큰 호텔방 장면이군요. 그렇습니다.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. 이 스티븐 패덕이라는 총기 난사범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드디어 그 실체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. 먼저 보시면 32층에 있는 방의 모습인데요.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. 32층에 이 스위트룸에 스티븐 패덕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. 방 내부의 좀 설계도를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범행 현장, 그러니까 이 32층에 있는 135호실 바로 앞에 입구, 그 당시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. 자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반자동 소총이 자동 소총으로 발사가 가능했느냐? 이 범프 스탁이라는 장치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. 이 소총을 보고 계시는데요. 이 개머리판과 이른바 손잡이, 이 부분을 일체형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. 자동 연사가 가능하게끔 일체형으로 세트로 이걸 바꿔 끼는 거고요. 여기는 총열 덮개가 보이실 텐데 이 총열 덮개, 연사가 가능하게끔 뭔가 어떤 열이나 진동에 버틸 수 있게끔 요 개머리판과 손잡이 일체형 요 세트 그리고 총열 덮개 요것만 갈아 끼면 자동 소총으로
탈바꿈할 수 있었던 거죠. 자,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디테일한 사건 관련된 소식은 들리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결국 여자친구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뭐가 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어떤 사항이 더 공개되어 있습니까? 네, 이 스티븐 패덕의 동거녀, 네. 여자친구로 알려져 있는 마리로 댄니라는 여성이 있습니다. 이 방 내부와 이 방 내부 밖에 있는 이 복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방 내부에는 이 카메라가 한 대가 있었고요. 복도에는 2대의 카메라가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러면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인데 카메라도 그렇고 좀 망치도 보이고 결국 망치를 강화 유리를 깨기 위해서인데 근데 여행 가방을 10개나 들고 올라왔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복도에 있는 카메라는 이 경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설치했던 카메라로 보이고요. 그러니까 경찰이 이미 이 범행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는 이 스티븐 패덕은 이미 자살을 해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. 그리고 망치는 이 호텔이 강화 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호텔 창문을 깨기 위해서 망치까지 네. 준비했고요.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정의 총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총기 23정을 여행용 가방 10개에 담아서 이 방까지 옮겼던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. 자, 이제 미국 경찰 당국도 아주 치밀한 준비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.